한 몇 년 정도 지금 한 20년 농사를 지었을 텐데 몇 년 정도 한번 물 때문에 좀 힘들으셨던가요? 보통 최소한도 3년에 한 번은요. 예. 예, 물 때문에 가뭄이 이게 비가 봄비는 자주 오는데 예. 이게 그 장마가 지연되면서 비가 안 왔어요. 항상 매년. 그러니까 5월 달부터 마른 장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6월 달에 장마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장마가 안 내려오고 그냥 섰버리고 이게 3년에 한 번 꼴은 꼭 돌아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관정을 뭐 방지하는 쪽 이런 쪽으로다만 사용하고 실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도 그건 써보질 않아. 대신에 그만큼 비가 잦았기 때문에 방제는 열심히 했죠. 토양 중에 수분이 적당하면 나무 뿌리의 발달이 왕성하게 되어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수채화 가실의 정상 생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잎의 동화 기능이 저하되고 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분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뿌리의 활동도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수채의 생장 및 발육이 억제되게 됩니다. 표토 20cm 부위까지는 명거 상태가 배수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쉼터에서는 암거 상태가 배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배수 불량 토양에서는 배수 환경을 개선하면 토양 내 공기 함량이 증가되고 지온을 상승시켜서 뿌리의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수채의 생육이 좋아지고 과일의 품질이 좋아지며 열매 가지의 꽂는 형성 비율이 높아집니다. 평상시에도 느끼지만 유기재배에서 잎사귀가 이렇게 충실하고 일반 관행 재배에 비해서 잎사귀가 절반 사이즈 그리고 그러면서도 잎이 막 겉자랐다든가 이렇게 중첩되지 않고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정말 그런 느낌이 싹 드는데 지금 올해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병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잎사귀가 초기에 지금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쭉 이제 갉아먹어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된 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방지가 잘 돼서 나중에 이제 개화하기 전에 이제 그때에 한 번 방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잎사귀는 뭐 훼손 안 되고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충실한 일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언제부터 지금 봉지 작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서 그 깍지벌레 방제가 가장 지금 저희한테 중요했어요. 7월 10일경. 7월 10일경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충방제. 그러니까 충방제. 깍지벌레가 나오는 정보를 참고를 해서 그 나오는 시기가 다 지나면 워낙 지금 유기재배에서는 깍지벌레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 노출시켜 놓고 잡는다. 그리고 나서 봉지 씌운다. 왜냐면 봉지를 갖다가 굳이 빨리 씌워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다만 한 가지 순나방 피해나 심시충 그 나방 피해거든요. 봉지를 빨리 씌우는 이유는.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금 현재 나방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봉지를 빨리 씌워놓고 깍지벌레한테 희생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아줌마들은 씌우자고 전화 와요. 근데 기다려라. 그러니까 작년에 요맘저기 1월 달에 다른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별무민병을 논할 때 낙엽을 다 매립하고 모으고 이제 하는데 나는 자신 있다. 병도 안 걸렸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깍지벌레도 지금 순나방도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깍지벌레 우선 순나방은 지금 우리는 큰 피해를 안 주니까 그런 전략으로 지금 그렇죠. 왜냐면 지금 나방 쪽에서는 그 봉지가 글쎄 봉지를 빨리 씌워서 조금 더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근데 그거보다는 깍지 쪽에다가 치중을 좀 더해서 한번 제가 7월 10일 이후로 씌우면은 어떨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적에 사실 데이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유기에서는 요맘때쯤에 지금 씌웠죠. 네, 그런데 예, 6월. 작년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힘들었기 때문에 아예 한번 벗겼다 씌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또 그렇죠. 접근해 보시고. 한 이제 숙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쟤들이 다시 유충이 돼서 나무에 이제 봉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때 나와서 얘들이 봉지 씌우면서 그 봉지 쳐다보고 들어오는 건 아닐 거라고요. 예. 얘들이 움직여서 이제 이 줄기 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시기. 예. 사실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SS기로다가 예. 이런 이제 가지는 나 그걸로 마치고 예. 목질 부위만 다시 한번 그걸로다가 그 목대로다가 일일이 주면 방제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제가 제일 알고 싶은 게 깍지벌레가 언제 들어가는지 이 표피 속으로요. 봉지 속에 들어간 건 솔직히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그 봉지를 다 갖다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밖에다 갖다 버리니까 상관없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그 깍지벌레가 심한 거는 제가 배를 저기 보면 까만 통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거기다 집어넣고 아예 식초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밭에다 다시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깍지벌레가 살아남질 못해요. 그 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요런 부분에 있던 깍지벌레들이 들어가는 그 시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박피할 적에도 저는 기계유제를 보통 500에 10리터씩 넣고 해요. 아예 박피할 적에 500에 10리터. 예. 그 정도면은 뭐 웬만한 충은 맞으면 죽으니까. 예. 배하고 이제 사과를 예. 이제 유기재배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에서는 저기 자타가 인정하는 그래도 아이고, 뭐래요. 유기재배를 그래도 저기 하시면서 좀 보람도 얻으셨고, 근데 사과도 일부 하시면서 예. 사과는 유기재배를 하니까 좀 이런 점이 어렵더라. 예. 또 배하고 사과를 같이 해보니까 유기재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보람이 있었고 예. 그런 거에 대해 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이 사과 같은 경우는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기는 이제 뭐 일반 젊은 농가들처럼 하지 못하고,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배가 주고 사과는 그냥 조금 있는 밭 정도니까. 예, 예. 근데 사과를 제가 힘들어 했던 건 뭐냐면요, 배는 소비자가 받으면 깎아서 먹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배를 껍질째 먹이는 걸 굉장히 권장했던 사람이에요. 왜? 영양가가 껍질에 있으니까. 근데 실제 아시지만 뻑뻑해서 못 먹잖아요. 저도 신고는 못 먹어요. 원앙 정도나 이제 추앙배 정도는 껍질째 먹는데, 예. 그거 외 품종은 사실 껍질째 못 먹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과도 우리가 처음에 진행할 적에 학교 급식에 껍질째 먹여야 된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시지만 유기농산물은 껍질째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실제 소비자나 또는 학교의 학생이나 영양사들은 거기에 까만 그 고두병 자주가 하나 딱 찍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 점 하나 찍힌 게 사실 별건 아닌데도 그거를 학생들한테 안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그런 점이 찍히거나 또는 탄저가 살짝 가했던 자리, 이거를 다 반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에는 흑성병이 묻은 자리도 깎으니까 깎아서 줄 수 있는데, 사과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잘라서 학생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지 엄마한테 썩은 사과 줬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가 대번 학교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사과를 갖다 학생들한테 주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유기농 위원회라는 게 이제 친노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소개하는 게 바로 그런 쪽이에요. 자, 품위를 정하자. 그리고
실제 유기농산물을 일반 농산물처럼 생각해서 먹이는 쪽은 아니다. 학생들한테 먹이는 쪽은. 예. 유기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유기농산물이 왜 필요한지 예. 그것까지도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먹거리에만 너무 사람들이 치중하다 보니까 깨끗하고 좋은 것만 찾거든요. 근데 유기농산물은 친환경이란 말이 말 그대로 환경부터 생각한 거거든요. 환경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흠집이라든가 그 정도의 벌레가 가한 자리 그거는 인정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친환경 재배가 허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이 모든 절차들, 그럼요. 생산하는 절차들의 예. 그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배는 그래도 깎는다라는 기본 보편적인 원칙이 있어서 예. 어느 정도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사과는 사과 그렇게 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 너무 엄격해서 그 가수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지금 의견이시거든요. 예, 예. 그거를 예. 우리 농가가 얘기하면 변명이 돼요. 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통용이 돼 버려야 돼. 아 유기농산물은 이렇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하려고 지금 그 유기위원회에서 만드는 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위를 정하자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유기농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소비자나 학교에서 요 학생들한테 이건 줘야 된다. 그래서 배, 사과, 포도, 감귤 요 네 가지를 갖다 지금 친환경 그 연합회에서 그 뭐라 그럴까 책자라고 하긴 되는데 수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양사들한테 보급해 줄 거예요.